반갑습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금일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에서 PLM 솔루션의 브랜드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이우식입니다. 금일 웨비나의 아젠다입니다. 먼저 제가 소비재 산업의 최근 트렌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소비재 산업에서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재 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위한 지멘스 솔루션에 대해 간단한 소개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재 산업에 대한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소비재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팬데믹의 영향으로 마켓의 트렌드가 다양성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제품군, 즉 새로운 제품의 출시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성장을 위한 중요한 팩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식음료 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맞춤형 포장지를 통한 연령별, 취향별, 고객 맞춤형 전략을 볼 수 있고 코카콜라의 맞춤형 레시피 전략을 통한 다양한 고객층 공략, 그리고 3D 프린팅을 활용한 구조물화된 제품 생산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식음료 산업의 주요한 산업 동향을 보면 다른 산업군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즉,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자동차 산업의 예를 들면 향후 고객 맞춤형 자동차를 생산하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의 체제로 변화해야만 서바이벌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재 산업도 외에는 아니며 이젠 디지털라이제이션이 필수 불가결한 요구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식음료 산업 고객의 본질적인 요구사항을 보면 빠른 출시를 통한 시장 선점, 유연성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한 고객 취향 맞춤형 제품 개발 및 생산, 그리고 당연히 고퀄리티 제품이 생산되어야 하고 이를 통한 매출 및 이익 증대를 모색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지멘스는 제품의 아이디에이션 단계부터 제조 생산, 그리고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까지의 전 단계가 시장 싱글 플랫폼에서 운영 관리되어 앞에서 언급한 타임 투 마켓, 다품종 소량 생산 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멘스는 제품 및 상품 개발, 제조, 판매 이후의 서비스 등에 거친 전체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스를 각 단계별로 디지털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프로덕트의 디지털 트윈, 즉 상품 개발 관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의 디지털 트윈을 위해서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PLM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업 방향 및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포뮬레이티드 프로덕트 디자인, 연구 개발 정보,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패키지 및 포장재 관리, 그리고 이 모든 정보가 결합된 상태에서 제조 생산단에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비재 산업이 업무 및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재를 개발 및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제품 개발의 첫 단계를 브랜드 및 제품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한 사업 계획을 통해 아이디어 관리, 과제 기획, 브랜드, 제품 관리, 규제 준수 및 표시사항 관리 등을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획 단계부터 모든 생산에 이관되기까지의 모든 산출물 및 현황, 진척 단계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하여 부서 간의 단조를 해소함으로써 타임 투 마켓, 하이 퀄리티 제품을 고객에게 공급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노트 기반의 원재료 및 배합 관리 등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통합 관리함으로써 실험 데이터가 제품 및 과제에 타이트하게 연계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좀 더 브레이크다운하여 정리하면 공통의 협업 플랫폼에서 브랜드별 제품 개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계층 구조로 캡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어 파생상품 개발에 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브랜드의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추적성을 확보하여 단계별 이슈가 발생 시 이를 상위 단계부터 영향을 미치는 업무까지 쉽게 파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포뮬라 개발은 연구원들의 활동이 엔지니어링, 제조, 실험실 분석 및 포장 개발 및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쳐 단절된 사일로를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증가하여야만 합니다. 포장재 관리 및 관리에 대한 영역 또한 디지털레이션을 통한 일관성이 요구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마켓의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포장재는 단순 제품을 표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고객별 맞춤형 포장재 개발을 실행하여야 하고 또한 다양한 규제사항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 패키지 디자인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세스 그룹의 데이터를 활용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된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지멘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덕트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위해 지멘스는 어떠한 솔루션을 가지고 드라이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멘스는 4차 산업,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공동의 협업 플랫폼을 통해 정보의 통합화 및 디지털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각각의 밸류 체인에서 관리되고 있는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통합 및 추적성을 확보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케팅과 연구소에서 통합화된 뉴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과제 관리를 포함하여 전자연구 노트, 패키징, 아트워크, 그리고 더 나아가 레시피 관리까지 통합된 환경에서 추적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커넥티드한 방향으로 PLM을 구축할 것을 지멘스는 제언드리고 있습니다. 뉴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과제를 중심으로 한 제품 개발에 관련된 모든 사항, 즉 사업계획, 아이디어, 산출문, 이슈 및 기획 등을 연결하고 제품을 중심으로 연계된 과제나 실험 관리를 연계하며 실험 데이터가 시스템상에 자동으로 제품 및 해당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된다고 지멘스는 제언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지멘스의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인 팀센터를 기반으로 MPD 과제 및 패키징 및 아트워크와 같은 표시사항 등을 관리 및 연결하며 오센터 RDNA를 통해 전반적인 실험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며 이를 통합된 환경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를 통해 추적성 및 재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멘스의 PLM 솔루션, 즉 협업 플랫폼인 팀센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센터는 지멘스의 PLM 솔루션의 브랜드명으로 앞에서 언급드린 사업계획부터 과제관리, 제품개발, 그리고 생산 및 서비스 영역까지 제품의 기획부터 소멸까지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데이터 관리 플랫폼입니다. 회사의 고유 프로세서와 사용자를 통합하고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회사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팀센터는 글로벌 평가기관인 포레스트에서 다양한 PLM 솔루션 중 베스트로 선정되어 고객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향후에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액티브 워크스페이스라는 팀센터 솔루션의 클라이언트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TML5 기반의 풀웹 환경을 지원을 통해 인터넷 포털 수준의 강력한 검색 엔진을 제공하여 풀텍스트 검색은 물론 키워드 검색을 지원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손쉽게 데이터 분석 및 다양한 리포트를 사용자가 생성할 수 있으며 HTML5를 지원하는 어떤 기기나 플랫폼에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PLM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윈도우 화면과 같이 개인화된 화면 관리를 할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가 조건에 따른 대시보드를 생성하고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사용자에게 할당된 업무나 전체 과제의 진행 사항을 손쉽게 조회 및 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비재 산업에서 필요한 주요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센터의 프로그램 플래닝이라는 모듈을 활용하면은 사업 기획 및 아이디로부터 출발한 프로그램을 생성하여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다중의 프로젝트를 생성, 각각의 이벤트 기반의 산출물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프로젝트는 단계별 이벤트와 산출물의 체크리스트, 그리고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한 이슈 및 리스크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고, 물론 각각의 단계별로 관련 사용자들이 대시보드를 생성하여 쉽게 현황을 파악하고 보고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제 관리 영역입니다. 팀센터의 스케줄 매니저라는 모듈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플래닝에서 생성한 사업 관리 및 프로그램과 타이트한 연계를 통해 부서 간의 단계별 일정 관리 및 사용자의 일정 테스트 관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은 사업 관리를 통해 주요 지표별 사업 관리, 프로그램 산출물과 일정의 연계 관리 등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과제 기획을 통해 프로젝트 계획 수립 시 표준 및 기수행 경험을 활용하여 작업을 최적화하고, 적극적인 일정 관리, 위험 관리를 통하여 사전 예측 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과제 실행을 통해 제품과 프로젝트 일정 관리가 통합된 운영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대시보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수 프로젝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 및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시사항 관리 영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PLM 시스템을 구축 및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통합된 플랫폼 내에서 모든 제품에 대한 내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시상황 통합 환경에서는 브랜드 및 제품 정보를 중심으로 생성 및 관리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 정보의 재사용 및 중복 방지, 그리고 재작업을 하는 공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산업을 위한 지멘스 PLM 솔루션인 팀센터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한된 시간이라 상세한 데모를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추후 직접 찾아뵙고 더 많은 부분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재 산업을 포함한 프로세스 인더스트리를 위한 림스 소개를 지멘스의 이충무 대표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에서 림스 솔루션 브랜드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이충무입니다. 앞서서 CPG 시장과 PLM 영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이우식 상무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멘스의 림스 솔루션인 RDNL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PLM과 림스의 구축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듯이 지멘스의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인 팀센터를 기반으로 MPD 과제 및 패키징과 아트워크와 같은 표시사항 등을 관리, 연결하여 옵센터 RDNL을 통해서 전반적인 시점 데이터 관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통합된 환경에서 이런 일련의 유기적인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추적성 및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지멘스 림스의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저희 MOM 제품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MOM은 Manufacturing Operation Management의 약자로서 기존의 MES보다 더욱 넓은 영역으로 제조 관련을 관장하는 솔루션 세그먼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멘스의 MOM 브랜드 네임은 오퍼레이션 센터를 줄여서 OP 센터이고요. 여기 보시면 MES 같은 경우는 모두들 잘 아시는 제조 실행 시스템이고, EMI는 Enterprise Manufacturing Intelligence의 약자이고요. C레벨 분들이나 매니저분들께서 주로 보시는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핸들링 및 집계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APS는 Advanced Planning and Schedule의 약자로고요. 생산 계획을 ERP로부터 받아서 MES와의 연계뿐만 아니라 생산 계획 혹은
작업 계획을 독자적으로 시뮬레이션도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RDNL의 금일 소개해드릴 지멘스의 림스 및 전자연구노트입니다. 그리고 퀄러티는 QMS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지멘스의 MOM은 MES를 중심으로 제품 연구부터 퀄러티까지 전체를 커버하는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RDNL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펙 관리하는 파트, 그 다음에 배합 관리하는 포뮬레이션 파트, 그 다음에 실험 관리하는 이 오퍼레이션 레버러터리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DNL을 통해서 제품의 원료 데이터의 중앙 관리, 그 다음에 전자연구 노트를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합 관련 시뮬레이션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서플라이어, 협력사와의 협업도 가능하시고 품질 관련 데이터를 림스를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옵센터 RDNL은 사용자 중심의 UI 기능을 통해 개인화 UX, 업무 관심사 중심의 데이터 조회 및 참조를 제공합니다. 여기 보시면 각 사용자별로 개인화된 화면을 구성하실 수 있고요. 위젯 형태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간편하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대시보드 삽입도 가능하시고요. 아직까지 많은 고객분들은 연구실의 연구노트를 이처럼 수기로 작성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소비재 제조사 고객분들께서 전자연구노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다. RDNL은 전자연구노트를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연구 관련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며 연구 과제와 노트를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정확하고 대량의 데이터 보관과 조회가 가능해지십니다. RDNL을 통해 고객분들은 중앙 집중식 PLM과 연계하여 연구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로 개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연구 데이터의 간단한 조회로 중복 개발이나 중복 연구를 방지하여 개발 일정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RDNL에서는 레귤레이션 관련 대응도 연구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리콜이나 제품 부적합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실 관리 솔루션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통합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샘플 및 요청 관리 컴포넌트는 구조화된 방식으로 샘플 요청 및 샘플의 생성을 관리하고, 테스트 실행 컴포넌트에서는 실험실 또는 외부 실험실에서 분석 테스트 실행을 관리합니다. 다음, 실험 기기 인티그레이션 컴포넌트를 통해서 분석 기기를 시스템과 통합하고 기기를 유지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트렌드 및 차트 컴포넌트는 최종 사용자가 실험실 품질 또는 제품 품질 측면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트렌드 및 차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밸리데이션 컴포넌트는 실험실 관리자를 지원하고, 그리고 리포팅 컴포넌트는 분석 인증서, 보고서, 관리 보고서, 핵심 성과 지표 등 여러 가지 보고서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구성 요소는 데이터의 원활한 연결로 함께 동작하며 연구실 활동 관리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멘스의 림스인 RDNL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멘스가 구축해온 해외와 국내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멘스는 소비재와 화학 분야를 비롯한 프로세스 공정 산업의 대표적인 솔루션 파트너사로서 다양한 글로벌 탑 업체들의 제조 혁신을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왔습니다. 우선 네슬레의 경우인데요. 제품 배합 정보의 이력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셨으나 저희 PLM과 림스를 도입하시고 연구 관련 전반적인 데이터를 축적하셔서 제품, 배합, 그리고 원재료 관련 정보 검색이 용이해지셨고요. 이로 인해서 타임 투 마켓을 단축시키셨습니다. 유니레보의 경우에는 제품 개발 관련하여 유관 부서 간의 협업이 어려움과 레귤레이션, 잦은 변경에 따른 대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저희 솔루션을 도입하셔서 유관 부서 간의 R&R을 확립하셨고요. 제품 개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셨습니다. 그리고 P&G는요, 제품 정보 관련 전체적인 정보 및 데이터 관리가 안 되셨는데,
저희 솔루션 도입으로 제품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로 NPD 과제 관리 확립, 그다음에 과제 정보와 제품 정보, 실험 정보의 유기적인 구조 체계화를 만드셨고요. 검색을 통한 과제 그리고 배합비의 지적 자산 재활용이 증대되었습니다. 특히 PNG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는 PLM을 먼저 구축하셨고요. 2차는 림스와 전자연구 노트를 도입하셨습니다. 1차 PLM의 도입만으로도 그 표준화된 패키지 포장 개발 프로세스를 정립하셨고요. 데이터를 관리하셔서 고객사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사파 변경 대응 능력을 한 25% 정도 향상시키셨습니다. 그리고 50%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랑 수백만 달러의 원가 절감까지 실현하셨습니다. 특히 구강청결 제품 설계 쪽의 PLM 적용 후에는 패키지 및 포장 개발이 10분의 1로 단축되셨고요. 유아용품의 경우에는 PLM 적용 후에 제품 업그레이드 능력이 4배 정도 증가되셨습니다. 그리고 2차에 림스와 전자연구노트를 구축하셨는데요. 글로벌리 P&G는 연간 500만 건 가량의 연구 및 실험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저희 RDNL로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습니다. 이는 신제품을 개발하실 때 기존 양산 제품의 매트리얼 정보 또는 노하우를 조회 그리고 참고하여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시뮬레이션이나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활용하여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고 제품 개발 시간을 50%가량 단축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먹류 중국 기업이고요. 먹류 유업은 모두가 다 기억하시는 2018년도 멜라민 분유 파동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때 6명이 사망하고 30만 명 가량이 이상 증세를 보이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회사 존폐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하지만 CEO인 루민팡께서는 기업의 회생을 데이터와 AI가 가능하게 함을 주시하였고 유업 4.0을 실행하셨습니다. 먹류는 RDNF뿐만 아니라 MES까지 도입하셨고요. 생산 현장의 품질 검사 데이터 모두 중앙화하셨습니다. 34개 공장과 2개 연구소의 실험 장비 90%가량의 데이터를 모으셨고 제품 개발부터 제조 영역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최소 10%에서 최대 25%까지 제품 출시 및 생산 시간을 감소시키셨습니다. 지금부터 또 국내 사례인데요. 빙그레 같은 경우는 저희 PLM인 팀센터를 도입하셨고요. 팀센터를 도입하셔서 브랜드 관리부터 문서 그리고 변경 관리까지 과제 관리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확립하셨고요. 지속적으로 사용 중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번은 풀먼입니다. 풀먼 고객분들은 팀센터를 도입하셨고요. 신제품 개발에 최적화를 포커싱 하셨습니다. 제품 정보 이력도 관리하시고 그리고 부서 간의 협업을 강화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양사입니다. 총 2단계로 진행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분석 설계를 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솔루션 기본 기능과 컨피규레이션을 최대한 활용한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하여 PLM을 구축하셨고요. 제품 개발 과제에서부터 R&D, PLM의 스콥까지 정리하셨습니다. 삼양사는 실험 데이터의 전반적인 관리를 저희 RDNL로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이는 시메틱 IT R&D 스윗은 RDNL의 예전 명칭입니다. 요 밑에 있는 부분이고요. 구축 당시의 명칭이 이 명칭이었고요. 지금 구축 프로젝트를 총 2단계로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웨이브 1, 웨이브 2 이렇게 2단계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삼양 바이오팜의 경우에 1차에는 TI를 진행하셨고 이를 바탕으로 2차에 OOTB, 즉 아웃 오브 박스로 솔루션 기본 기능을 활용을 하셨고요. 구축을 OOTB 방식으로 구축하신 뒤에 향후 업그레이드도 준비하셨습니다. 보통 솔루션을 구축하실 때 솔루션의 기본 기능이나 컨피그레이션을 활용하지 않고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시는데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우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경우에는 향후에 솔루션 업그레이드 하는데 또다시 별도의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위해서
인력과 시간을 또 투자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 지멘스는 최대한 OOTB를 활용하셔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삼양 바이오팜에서는 PLM뿐만 아니라 전자연구노트를 구축하셨고 역시 최대한 OOTB를 활용하셔서 구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역시도 보면 페이지 1에서 시스템 구축을 하셨고요. 페이지 2에서는 한 2개월 정도 시스템 안정화에 집중하셨었습니다. 앞에서 먹유업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롯데칠성 음료도 비슷하게 저희 MES랑 RDNL을 같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제조 현장단의 검사 데이터도 MES와 RDNL 간의 연계로 샘플 테스트 결과를 모으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콜마 BNH인데요. 콜마 BNH는 콜마의 계열사고요. 저희 RDNL을 도입하셔서 사용 중이시고 현재 콜마 역시도 도입을 검토 중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재 제조사의 PLM과 림스의 구축 전략에 대해서 좀 제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1단계로 MPD 과제 관리를 구축하시고 그에 따른 연구소의 전자연구노트를 구축하신 뒤에 전체 림스의 구축으로 품질 관리와 MES와의 연동까지 진행하시면 순차적인 품질 중심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구소의 전자연구노트가 시급하신 고객분들은 우선 전자연구노트 2렌을 구축하신 뒤에 그리고 PLM을 통한 과제관리 구축을 진행하시는 바뀐 순서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골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부터 제조 현장의 품질 관리까지 1년의 각 영역에서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합하는 로드맵으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최종적인 골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지멘스는 이런 고객분들의 최종 골을 위해서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멘스의 최대 파트너사인 캐디언스의 최경민 팀장님의 데모 시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CPG 인더스트리를 위한 지멘스 DT 전략 및 솔루션 소개 세미나에서 연구소 및 실험정보 관리 솔루션인 옵센터 RDNL 시나리오 데모를 진행할 캐디언스 시스템 최경민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아젠다는 배합 제품 개발, 연구 개발 프로세스로서 옵센터 RDNL을 활용한 시나리오 데모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RDNL은 과제 시스템과 연계하여 개발 및 실험 관리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멘스 PLM 솔루션인 팀센터의 스케줄 매니저를 활용하여 과제 생성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옵센터 RDNL에서 개발 및 실험 관리를 위한 전자연구 노트와 연계되어 관리됩니다. 포뮬레이션 기반 제품 개발 프로세스 지원과 지식 자산화를 위하여 포뮬레이션, BOM, 연구노트, 실험 데이터 관리 등의 수행 프로세스를 옵센터 RDNL로 구현 가능합니다. 옵센터 RDNL과 팀센터 스케줄 매니저를 활용한 주요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및 연구노트 연계, 연구노트 배합비 관리, 실험 관리, 원료 및 제품 관리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및 연구노트 연계 부분을 시연하겠습니다. 시연 시나리오는 연간 라인업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생성을 먼저 수행하고 해당 라인업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생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타스크의 산출물을 생성하고 연구노트 생성 및 연계하는 과정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팀센터 프로그램 플래너 화면입니다. 연간 라인업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연간 라인업에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설명을 지금 입력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상태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상태 설명을 이제 입력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장을 수행하겠습니다.
네, 일정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일정 조율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과제가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과제 주제 확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스케줄을 이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템플릿을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네, 식품 B2C 프로젝트라고 해서 템플릿을 사전에 정의를 하였고요. 네, 이제 프로젝트 시작 일정을 이제 지정을 하고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네, 이제 스케줄을 이제 만들어줬고, 해당 스케줄을, 네, 이제 연간 라인업에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에 연동을 해서 좀 작업을 할 것이고요. 지금 포뮬러 머티리얼이라고 해가지고 과제, 전자 연구 노트에 대한 오브젝트를 지금 생성을 해서 지금 연동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작업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워크플로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플로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RDNA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생성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프로젝트 개요, 그리고 목표, 이런 정보들이 한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위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위 구조에 이게 실험 개요라고 이렇게 구조를 저희가 연동하게끔 만들어 놓았는데요. 인포 카드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정보를 넣는 그런 유형들을 이렇게 사전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포 카드를 좀 더 자세하게 볼 텐데요. 자, 일반 정보, 제품 기본 정보 이렇게 각각의 유형들을 카드로 만들어 놨고요. 네, 각각의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에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제 유형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규 개발이라고 과제 유형을 넣었고요. 그리고 저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험 개요의 스타트 데이트 그리고 엔드 데이트를 이렇게 지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험 개요 및 결과에 보시게 되면 저희는 리치 텍스트 박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문서 작업하는 환경과 비슷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런 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팀센터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GMS 커피 믹스의 상세 화면을 들어가게 되면요. RDNL이라고 해서 상단에 메뉴가 이렇게 애드온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드온 된 화면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RDNL이 팀센터의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기능도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o to 옵센터 RDNA라는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새로운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RDNA 화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양방향을 저희가 인티그레이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연 시나리오는 연구노트 배합비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노트를 생성하고 생성된 연구노트에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합비를 작성하고 작성된 연구노트 추출 및 타 연구원 연구노트를 검색하는 과정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RDNL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제품 리뉴얼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한 각각의 프로젝트들은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정보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스템에 사전에 정의를 해서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이게 속성 정보를 바꾸는 부분인데, 자, 디스크립션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바꾸고 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포 카드로 가서 상세한 정보를 보도록 할 텐데요. 과제 개요를 지금 갔습니다. 자, 과제 개요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이런 폼, 이런 것들을 코딩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컨피그레이션으로 해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관리자 레벨에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실제 연구원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편리하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텍스트 필드, 그리고 사전에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저장해 놓고 불러오는 이런 컨버박스 유형,
그리고 워드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리치 텍스트 박스라는 기능, 그리고 엑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식들을 사용할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첨부 파일을 붙여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손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적인 폼에서만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분들이 필요하면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게 GMS RDNL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연구원분들이 화면 레이아웃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 리치 텍스트 박스라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불러왔고요. 여기에 보여지는 표시 이름, 캡션은 개발 비용 상승하고 이렇게 편리하게 바꾸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즈도 이렇게 드래그로 해서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자, 리치 텍스트 박스가 어떤 기능을 보여주는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인데요. 자, 이렇게 폰트를 바꿀 수가 있고 가운데 정렬도 이렇게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손쉽게 전자연구 노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위 구조에 좀 더 구조가 필요하다. 자,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정의해 놓은 구조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Assign Experiment라고 해가지고 실험 개요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익스페리먼트를 만들고 저희가 어떤 작업을 진행할 거냐면요. 커피 향과 커피 색깔이 이제 더 향상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실험들을 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형별로 이제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커피향 증진 실험, 그리고 커피색 강화 실험, 이렇게 좀 구조를 만들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 개요 인포 카드로 돌아가서 이제 전자 연구 노트를 한번 제대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험 목적에 대해서 지금 입력을 하고 있고요. 자, 커피향을 강화하기 위한 실험에서 헤이즐넛 향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일정에 대해서도 지금 상세적으로 입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합 실험을 추가를 하는데요. 자, 배합 실험으로 가게 되면 하단에 이렇게 구조가 좀 잡혀져 있고 실험 내용 및 결과라는 것을 입력할 수 있는 폼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 목적, 그리고 실험 결과 등 이런 폼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실험 목적에는 커피향 추가, 그리고 향미 증진을 위한 식품 첨가제 추가 이렇게 넣고 있고요. 자, 저장하면 시스템에서 반영이 됩니다. 자, 이 구조를 보고 포뮬러 워크벤치라고 해서 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서 select specification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커피 믹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믹스를 이렇게 불러오게 되고 왼쪽에는 머티리얼로 해서 원료 그리고 재질 이런 것들로 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머티리얼을 이렇게 추가를 하고 보시게 되면 머티리얼에 대한 코드, 그리고 머티리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수량, 그리고 프라이스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고요. 이렇게 원료들을 타이핑을 해서 추가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추가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롤업을 해서 퍼센테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배합을 이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커피 분말에서 하단에 설탕 그리고 여러 가지의 원료들을 이제 퍼센테이지를 지정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프라이스 금액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재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이렇게 넣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혹은 또 이제 실험의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공을 해야 될 때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설명들을 이제 디스크리션 항목에다가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배합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합 실험 1차, 2차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색상으로 표시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어떠한 원료가 차이가 있는지 혹은 어떠한 원료가 배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이제 리포트로 보실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연구 개발한 자료들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유형, 그리고 비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엔드 조건으로 가져갈 것인지, 오화 조건으로 가져갈 것인지, 자, 그리고 정렬 순서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뷰 리포트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포뮬러 서치라는 폼이 보여지고 관련된 DB에 있는 정보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리스트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구분을 인포 필드로 해서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인포 필드 안에 선택한 항목은 실험 목적으로 보겠다. 자, 이렇게도 검색 조건을 줘서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체적으로 보여줬지만 지금은 한 3가지 정도로 추려져서 실험 목적에 대해서 보여지게 되겠죠. 지금은 다른 연구원이 작성한 연구 노트를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과제 진행 현황을 보시게 되면 다른 연구원 분들이 작성한 연구 노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세 번째 시연 시나리오는 실험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생산 요청과 샘플 생성, 그리고 생성된 샘플로 측정 결과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DB화된 샘플 시험 결과들을 검색하는 과정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테스트를 수행할 프로젝트를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GMS 커피 믹스 개발. 저기 아까 만들었던 그런 프로젝트들 있죠? 이거를 지금 검색을 했고요. 배합 실험 2차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 assign new sample로 해가지고 지금 코코아 버터 실험 이것을 추가를 할 겁니다. 하위를 보게 되면 이런 코코아 버터 실험이라고 구조가 잡혀져 있고요. 여기에는 인포카드에 로우 머티리얼의 인포메이션을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플라이어를 입력했고 로트 넘버를 입력을 했고 그리고 퀀티티를 입력했습니다. 지금 커멘트를 해서 지금 생산 요청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험으로 돌아가게 되면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있죠. 네, 산도 실험에 대해서 이러한 파라미터들이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될 것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Assign Full Test Plan이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테스트 계획을 추가를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실험을 이게 넣어주는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를 이제 실험의 상태를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변경을 해서 최초 크리에이트에서 지금은 리퀘스트 배치로 해서 상태를 한번 바꿔줬고요. 자, 그리고 이 실험이 유효한 실험으로 상태를 다시 한번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상태를 변경을 하고 이 테스트를 진행을 오더를 낼 수가 있게끔 시스템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한 값을 집어넣겠는데요. 자, 지금 미생물 실험 부분에서 이제 파라미터가 보여지고 거기다 값을 넣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값에 대한 밴드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로우 값, 하이 값 혹은 이상치, 정상치를 넣어서 실험 결과가 잘못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실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버전 관리도 시스템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까는 저희가 연구한 데이터 그리고 배합에 대한 정보를 봤다라고 하면 지금은 저희 샘플 테스트한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아까 진행했었던 것과 동일하고요. 네, 정렬 순서 오름차순을 해줬고 뷰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험을 했었던 그 샘플 테스트 결과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연 시나리오는 원료 및 제품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료 및 제품 생성과 해당 정보 입력, 그리고 BOM 형태로 저장과 규제, 레벨링과 타 원료 및 제품 검색 과정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료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료에 대한 코드를 입력을 하고요. 원료에 대한 설명 혹은 원료에 대한 이름을 이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해당 원료가 어떠한 유형의 원료인지에 대한 프레임을 여기서 지정을 해주고 자, 생성을 했습니다. 자, 원료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전자연구 노트 작성한 거랑 거의 비슷하죠? 네. 원료에 대한 정보들도 이제 연구원분들이 손쉽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붙여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런 필드들을 다양하게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산지는 콜롬비아고 GMO 여부는 상관없고, 네, 보관 조건. 자, 그리고 리치 텍스트 박스에는 이제 첨부된 이미지도 같이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영양 성분도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영양 성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계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영양 성분에 대한 타겟치가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라벨 데이터를 추출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이 보여지고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알러지 성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벨에는 제너레이트 라벨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컴포넌트 리스트들이 이렇게 라벨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랭귀지는 어떤 걸로 할 것인지, 레귤레이션은 어떤 것을 적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알러지 여부를 보여줄 것인지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해가지고 라벨 데이터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원료 정보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연구 데이터 그리고 샘플 검색한 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원료들도 이렇게 상세적인 조건을 줘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교값 1, 국내로 해서 자, 뷰 리포트를 뽑아서 자, 국내 원료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해당된 원료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RDN에서 해당 원료가 오픈이 되고요. 자, 이 원료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 원료 정보, 기본 정보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세부 원료에는 그 해당 원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원료가 어디서 생산됐는지 그런 지역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행하는 작업은 원료 기준으로 해당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찾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이라는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찾겠다. 네, 이렇게 조건을 걸어줬고요. 자, 이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밀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불고기 패티, 불고기 버거 등등 이렇게 밀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이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는 과정은 자, 밀의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세부 원료 중에서 중국산 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네임은 밀이고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필터를 했더니 자, 불고기 패티, 한국 충장, 밀가루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밀가루를 더 필터를 해서요. 이 밀가루가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것을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밀가루를 하고 어플라이를 눌렀더니 매운 카레의 제품에 이 밀가루가 포함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는 세부 원료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밀에 대해서 보여지는 거고 지금은 이 밀가루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반제품의 밀가루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데모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보여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측으로 연락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뵙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 최경민이었습니다.